시작에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장 클로즈업.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확 오네요.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잔주름 네.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잔주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뭐 블랙스완이다, 회색 코뿔소다.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게 많이 네. 들렸는데 요거 막고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드라이브 걸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연초에도 사실 중국 기대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다들 예. 뭐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 물어봐도 연초에는 대부분 뭐 미국이나 오히려 일본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3월 5일 날 이제 리커창 총리가 상당히 이제 파격적으로 감세를 제시를 했고 2조 위안 정도 이제 감세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증치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증치세율이 중국에서 지금 16%인데 13%로 인하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정책이 지금 4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사실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던 게 뭐 이것 때문은 아닌데 다른 요인이죠, 사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4월부터 증치세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데 부양책이 시행되는 2분기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사실 증치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랑 부가가치세, 약간의 예.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원재료 비용으로 한 10,000원어치를 어떤 원재료를 산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 매입을 하는 거니까 매입세액인데 이게 증치세가 13%잖아요. 그래서 10,000원에 13%면 1,300원이 일단 이제 그 세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걸로 우리가 뭐 매출이 2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13% 하면 한 2,6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600원에서 1,300원을 빼면 그게 1,300원이 이제 세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걸 내는 건데 그거를 인하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물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을 내는 부담 자체가 훨씬 예전보다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고 이제 증치세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또 일종의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소득세라든가 중소형 기업 같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법인세가 10%인데 이걸 5%로 인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기업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감세가 되니까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중국 정부가 결국 노리는 거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소비 부양 쪽으로 방점을 잡았으니까 소비를 살려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 이게 좀 가장 큰 목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중국이 아시겠지만 지방 부동산 위험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뭐 지방 부동산 정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언제 터질지.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TV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지방 부동산 아파트 보면 비어 있는 집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좀 규제가 많았습니다. 되게 규제들을 좀 심하게 했는데 이런 이제 리스크 때문에 정부에서 결국 지방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물론 상해나 북경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높은 지역은 규제를 그대로 하는데 지방의 이런 좀 2, 3선 도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두 가지 정책만 봐도 당연히 중국 쪽에서의 좋은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시각 우리가 좀 사실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이거 잠깐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번에 통계 국에서도 이번에 그 GDP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예. 어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경기 부양 다시 줄이는 거 아니냐.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부양 강도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치대로 그대로 부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시진핑 정권이 계속 그래요. 경제적인 네. 타격,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돈 계속 잘 돌 수 있게 네. 소비 할 수 있도록 뭐 세금 내리고 이런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는 네. 건데 확실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좀 태세가 전환되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국내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뭐 장 보셔서 아시겠 갑자기 바이오가 가지만 사실 예. 어제까지 주도 업종이 뭡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하고 갑자기 올 들어서 자동차가 예. 싱싱 달려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수혜주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음. 뭐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자동차주들이 올라갔던 게 뭐 중국에서 아실 거예요. 그 번호판 제한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상해나 이런 이제 북경 같은 도시는 이제 그러니까 오염이 너무 환경오염이 심해가지고 배기가스 줄이려고 자동차 번호판 그 발급 대수를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번호판 발급이 안 된다는 건 구매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풀어서 더 번호판 발급을 더 늘리겠다. 그럼 결국 자동차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보너스인데 결국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뭐 세금 뭐 인하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번호판도 완화를 하고 결국 소비를 어떻게든 소비를 살리겠다는 거다. 사란 자동차 얘기죠. 사게 예, 만드는 자동차도 거죠. 사고 예. 가전제품도 사고 TV도 사게 예. 세금이나 하죠. 지금.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국내 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중국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련주나 부품주 급등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그 뭐 IT도 당연히 좋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가전전자 회사 또 스마트폰 부품 섹터들 뭐 이런 쪽 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IT하고 자동차가 사실 올해 주도주잖아요. 여러분도 예, 뭐 예. 눈으로 보셨지만 이게 괜히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뭐 굳이 또 하나 꼽자면 화장품도 오늘 좋은 흐름인데 뭐 예전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소비가 늘어나면 국내 화장품 쪽도 역시 그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 올해 내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 지금 하단에 나가 있는 게 네. 다예요.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가정, 화장품. 너무 많은데요. 종목 추려주세요. 저는 근데 그 중에 자동차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요?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지난 4년간 빠진 거 생각하면 하긴 너무나 그래요. 예. 요새 뭐 특히 평화전공 같은 회사들 주가 계속 오르긴 하는데 자산 가치가 한 2만 원이 넘는 기업들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올라갔지만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본 자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이 자동차 쪽 좋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제가 중국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서 현대차가 SUV 이쪽 모델 라인을 투입을 합니다. 팰리세이드가 한국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에도 출시가 돼요. 근데 기아차가 텔룰라이드라는 SUV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출시가 되는데 이번에 그럼 팰리세이드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같이 진출한 뭐 평화전공이라든가 이런 부품사도 덩달아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단에서 SUV로 이렇게 잘 갈아타는 그런 흐름이 예.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좀 자동차 계속 탑픽으로 자동차 좀 보고 지금 있습니다. 부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완성차 보자는 거예요? 부품 보자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좋다니까. 둘다 괜찮다. 예, 현대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자동차 눈여겨보고 계시대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들리는 게 정유, 화학, 플랜트 증설 붐이 일고 있다고 네. 아주 오랜만에 들려와요. 한국에서도 30년 만에 최대 규모 15조 원 투자한다 이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화학주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분들 진짜 계실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증설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증설하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중동 다 증설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좋아진 건 쉽지 않고. 근데 그게 증설할 때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도 수혜를 받겠지만 거기 납품하는 기자재 회사들이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 포인트를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주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증설이 되면서 뭐가 좋아지지? 그런 기업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제가 한 2종목 정도 뽑아봤는데 아,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예, 영풍정밀하고 세진중공업입니다. 먼저 영풍정밀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고려아연이나 영풍 같은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쪽이 이제 관련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플랜트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증설용 펌프라든가 밸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증설이 되게 되면은 지금 그 여러 회사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GS칼텍스도 증설 굉장히 내년까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영풍정밀 쪽에서의 매출이 이게 크게 뭐 점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총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업에서도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풍정밀 사실 주가 좀 오르긴 올랐거든요. 근데 여전히 상승 업사이드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세진중공업인데 원래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LPG 탱크 만드는 회사예요, LNG하고. 근데 기자재 쪽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조선 쪽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건설 쪽이기 때문에 플랜트 쪽에서 얼마 전에 GS칼텍스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 회사는 조선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건설 기자재를 수주를 했지?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럽에서는 또 풍력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풍력 쪽에 관련된 기자재 수주도 지금 MOU 체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 쪽에서 건설 플랜트 풍력까지 다변화된 그런 포트폴리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붐이 일었을 때 세진중공업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선주도 안 좋은데도 계속 고공행진 펼치고 있는 게 예.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두 종목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화학 플랜트 증설 붐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습니다. 종목 2개 말씀해 주셨죠? 영풍정밀, 세진중공업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굉장히 체크할 것도 많은데 지금 시간상 여기서 네.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현대차, 포스코, OCI 실적 발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탐나는 주식 투페임도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주호 앵커가 돌아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